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탄약 조달에 협조해 달라는 서방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탄약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서구는 여기저기 구걸을 하면서 전쟁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독일은 브라질에 레오파르트 1 전차용 포탄을 판매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올라프 숄츠가 낡은 레오파르트 1 전차를 다량으로 키예프에 공유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구형 모델이라 전차 포탄이 없습니다. 브라질은 원래 비동맹 노선의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기도 싫고 비료 수출국인 러시아를 자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탄약을 조달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은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말았어야 했으나 러시아만 잘못한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잘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가 나토 때문이라면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것이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종종 젤렌스키가 TV에 나온 모습을 보노라면 유럽연합 정치인들에게 연설하면서 박수갈채를 받곤 하는데 이자야말로 푸틴만큼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는 한쪽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 대변인도 유럽의 분쟁에 무기를 공급하는 식으로 전쟁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무기가 국내에서 고철이 될지언정 러시아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콜롬비아는 어느 편도 아니고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권은 대체로 러시아의 내모입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무기 지원에는 노를 외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는 과거 영국과 포클랜드 전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앵글로색슨하면 이를 갈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커다란 한 축인 라틴 아메리카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중립을 내서 우크라이나 편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아무리 아쉬운 소리를 해도 씨도 안 먹히는 지역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는데 딱히 반박할 논리도 없습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퍼주는 바람에 독일 연방군이 아주 형편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군을 이끄는 안드레 뷴슈터에 따르면 없는 무기를 키예프에 주는 바람에 군이 장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독일 연방군이 보유하고 있는 300대 레오파르트 전차 가운데 30%만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100여 대만 작전이 가능한데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퍼주니 아주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는 올라프 숄츠가 1년 전 독일 연방군을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군대로 만든다면서 1천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했지만 공연불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키예프에 제공한 자주포 대용품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분의 자주포도 예비 부품이 없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빈스턴은 이와 함께 2025년까지 나토의 장비와 병력으로 기여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예전 같은 가격에 무기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 시보드냐 프레사는 프랑스가 선뜻 AMX-10RC 차륜형 경전차를 키예프에 주기로 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1월 초 마크롱이 주기로 약속했는데 수량이나 배송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마크롱의 결정 배경은 뻔합니다. 프랑스가 지난해 11월 아프리카 말리에 바르칸 작전을 포기하고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프랑스는 말리에 4천 이상의 병력을 전개해 8년 동안 이슬람주의자들과 싸우는 바르칸 작전을 해왔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철수한 장비를 딱히 쓸 데가 없자 키예프에 지원한다고 한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크 미디어의 병이 또 도졌습니다. 영국의 타임즈는 젤렌스키를 인용해 푸틴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젤렌스키가 전쟁 1주년 다큐에 등장해 러시아 정권은 취약해 국민들이 푸틴을 살해할 이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타임즈가 인용했습니다. 제목은 푸틴이 결국 내부자에 의해 제거될 것임을 젤렌스키가 예측했답니다. 젤렌스키의 기관지가 된 영국 미디어가 그의 지령을 받고 쓴 몽상입니다. 그러자 미국의 뉴스위크도 이를 토시만 약간 바꾸어 그대로 뵙겠습니다. 푸틴이 크렘린 내부 권력 투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제거될 거라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들 정크 미디어들은 푸틴이 지난해 말 연례 기자회견을 건너뛴 뒤 최근에 대규모 행사를 열고 연설을 한 것을 두고 권력이 흔들리는 조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의 나라 행사를 이때 하라 저때 하라 떠드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웃고 말 코미디입니다. 또 서방이 다시 대러 경제 제재를 취했다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당장 파탄이라도 난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솔깃한 똑똑한 바보들도 질비합니다. 가짜뉴스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꼭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거짓말을 하다 보니 소비자는 다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앵글로색슨의 미디어 내용은 정반대로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팩트는 없고 죄다 몽상입니다. 지금 러시아인들은 집단 서방에 대항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등장한 루즈니키 스테디움에 미처 가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함께한다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시민들이 저마다 푸틴 대통령의 초성화에 당신과 함께한다는 글귀가 쓰인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집단 서방의 제재로 생활이 어려워 못 살겠다든지 독재 정권이라면서 물러가라든지 하는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서방 세계가 상상하는 민심 이방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베를린과 라트비아 리가에 이어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서도 파괴된 러시아 전차 전시 퍼포먼스로 인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녹슬고 파괴된 T-72 러시아 전차는 빌니우스 대성당 앞에 전시됐습니다. 일요일 저녁 BMW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촛불과 장미를 전차 위에 올려놓자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는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차 위에 놓인 꽃은 치워졌습니다.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전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우크라이나 기부함에 돈을 집어넣도록 권장됩니다. 러시아를 규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앵벌이용 이벤트입니다. 러시아포비아가 강한 리투아니아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꽃을 놓으려던 사람을 형사처벌할지 어떨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네츠크 공화국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받고 키예프 정권에 대항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대대급으로 편성되는데 부대 이름이 보흐단 흐멜리츠키입니다. 흐멜리츠키는 17세기 우크라이나 까자흐 헤트만, 즉 추장으로 러시아에 복속돼 폴란드군과 싸운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 포로들은 자신들이 키예프 정권에 의해 대포밥으로 버려졌고 정작 포로로 있다 보니 구타도 없고 러시아군이 잘 보살펴준 덕에 감화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젤렌스키 정권에 속았다면서 자원의 계약을 맺고 러시아군과 함께 네오나치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